안녕. 내가 너의 수호신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 왜 우냐? 울지 마. 일어나.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1번 분들의 수호신이 1번 분들에게 보낼 이 편지 먼저 읽어볼게요. 1번 분들의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드가 많이 나와요. 에이스 소드, 킹 소드, 그리고 시드 소드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컵 카드. 그 중에서도 2번 카드가 2장이나 중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득 찬 컵 카드까지 나와가지고 앞으로 1번 분들한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사람, 1번 분들의 인생을 바꿀 계기도 사람이랑 같이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은 좀 막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1번 분들의 대운이 변하고 있다라는 징조는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약간 옛날 사람들이랑은 연락을 잘 안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내 앞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전 사람들보다. 이전에 나를 좀 스트레스 받게 했던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랑은 좀 헤어지고 있고, 점점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만나가면서 내 주변에 좀 채우고 있네? 나랑 방향이 맞는 사람들을 조금 채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미 1번 분들의 대우는 바뀌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의 대우는 새로운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고 있대요. 그래서 1번 분들한테 앞으로 사람이 중요해질 거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좀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가만히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나를 딱 무슨 뭐 백마탄 왕자님처럼 막 도움을 주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건 또 아니거든요. 1번 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1번 분들이 만나러 가서 만난 거래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쟁취하게 되는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연락을 기다려서 뿅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사람이랑 좀 헤어져야겠어. 나 어느 날 한번 좀 소개 좀 받아봐야겠어. 혹은 나 이 사람들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연락을 좀 줄여야겠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뭐 어떤 일을 같이 해봐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어느 날 1번 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리딩을 해보면은 우선 1번 분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부터 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의 상태 자리에 소드 에이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서슬퍼렇게 날카로운 깔이 약간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을 좀 앞두고 있거나 이미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에이스 소드 카드는 칼을 쳐들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 1번 분들 중에 최근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직을 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뭐 유학을 했다든지, 뭐 직장을 변경했다든지, 뭐 결혼, 이혼, 이런 만남과 헤어짐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중요한 결단이잖아요. 혹은 내가 앞으로 그런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엔 1번 분들이 선택한 인생의 길은 뭔가 마냥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대중적인 길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1번 분들의 현재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번 분들이 서 있는 배경을 봤더니 달 위에 서 있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는 되게 고독한 카드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지구에서 살고 있지. 근데 이제 여기 일본 분들은 여기 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 결정을 잘한 게 맞나?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어느 날은 확신이 있었다가도 어느 날은 또 불안해질 수 있고, 또 뭐 스스로를 막 추스렸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초조해지고, 이런 경험도 많았을 수 있거든요. 혹은 고독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사람이 없어. 생각보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내 불안함을 잠재워줄 사람이 없다. 나를 끌어줄 리더가 없다. 뭔가 궁금해도 물어볼 만한 스승이나 선배가 없어. 그래서 외롭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행운이라는 카드가 그런 카드거든요. 외로운 길, 고독한 길, 뭔가 내가 해내기 전까지는, 해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해받기도 힘들고 내가 끊임없이 불안함을 혼자 씹어서 넘겨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수련의 과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정답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참고 인내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일본 분들이 지금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스스로 전부 알아봐야 되고, 뭐 누구한테 도움받기도 힘들고, 무슨 도움은 무슨,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의 힘든가 어려움을 쉽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흔하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에 서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달에 먼저 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달의 길에 서 있는 건 전적으로 일본 분들의 의지 그리고 능력에 따른 거예요. 일본 분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에 그래도 스스로가 확신이 있고, 나는 그래도 행복해질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이 길이 맞아라고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는 자만이 이 달의 길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전형적인 고진감래, 대기만성형 인재가 많아요. 과정은 가시밭길이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분들의 수호신도 옆에서, 일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로운 일본 분들을 계속 옆에서 인도해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조금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본 분들을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수호신이 과연 누구신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일본 분들의 수호신 자리에 선 카드가 나왔거든요. 되게 해맑고 자신감 넘치는 태양의 아이의 카드가 나와가지고 토종 무속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동자신, 동녀신 쪽에 가깝죠. 뭔가 성격이 거침없고 해맑고 뭔가 좀 귀엽고 자신감이 넘치는 좀 어린아이 신이 일본 분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대요. 물론 일본 분들 옆에 수호신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잡힌 거예요. 가장 지금 힘이 큰 수호신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은 호기심이 많고 되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 잘못하면 어떡하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안전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한대요, 이 신은. 그래서 일본 분들 중에서도 이 수호신의 영향을 갑자기 확 받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몰라, 이쪽이 더 괜찮아 보여, 이쪽이 더 재밌어 보여, 이러면서 뭔가 근거가 부족하지만 나의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택이 좀 더 끌리는데? 이러면서 일본 분들의 안에서 내가 소리치고 있는 이런 즉흥적인 직관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네, 이런 선택을 했던 순간이 많았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을 이 수호신이 조금 이끌어 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이 있었으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겠죠. 날 그럼 언제 도와주셨는데요, 이분이? 약간 이렇게 투덜거리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수호신이 일본 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도와주고 계신지 카드 뽑아봤는데, 소드킹 카드가 떠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생을 살면서 일본 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사실은 이 신이 과감하게 옆에서 일본의 등을 밀어준 거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새 직장에 이직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런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일본 분들이 결정하는 순간마다 수호신이 옆에서 뭐 어때? 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그냥 해봐. 이런 식으로 툭 밀어줬대요. 일본이 장기적으로 내가 옳은 방향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고 하고, 너무 생각이랑 고민이 많아서 진도가 안 나갈 때 이 수호신이 등을 툭 밀어줘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본 분들의 옆에서 일본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 터닝 포인트의 길에서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이
있긴 있구나. 그래도 하늘이 나를 도와주고 있네. 라면서 약간 마음이 안심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1번 분들이 행복한가 즐거운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수호신이 어떤 쪽으로 조언을 주냐면은 뭐 1번 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세상에,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1번이 이쪽으로 가면 행복한 거 맞아? 즐거운 거 맞아? 이런 기준 아래 결정을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나의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뭐 세상을 바꾸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1번 분들 스스로를 버리게 되는 방향으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 수호신이라고 해요. 1번이 세상을 뭔가 여행을 온 것처럼 즐길 수 있게, 인생의 어떤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조차도 설레했으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수호신이 보내시는 메시지 자리에 전부 감정이랑 기분 기반의 컵 카드가 떠 있거든요. 인생은 재밌고 즐거워야지. 이게 이 수호신의 모토라고 해요. 그래서 1번 분들의 모토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아이의 모습을 한 수호신들이 1번 분들에게 금기를 무릅쓰고 보낸 긴급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호신의 메시지 자리에 컵 5번 카드가 떠 있거든요. 이 카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실인 컵 2개는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컵이 당장 쓰러져 있는 것만 보면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수호신은 1번 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수호신이 보낸 편지를 읽는 말투로 리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수호신이 아이잖아요. 그래서 성격 특성상 반말로 지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지금부터 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작할게요. 1번아, 너 왜 우냐? 울지 마. 일어나.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리고 잘 해왔어. 근데 왜 너는 계속 불안해만 하고 지나왔던 길을 후회만 해? 내가 더 잘했어야 됐나? 더 열심히 했어야 됐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왜 이런 자책만 해? 난 네가 진짜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처한,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고 느끼는 이 상황이 진짜 틀린 상황일까? 지나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때는 인생이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삶이 날 진짜 억까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순간이 되게 괜찮은 되게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가 인생을 온전한 의미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래. 그리고 네가 힘들 때 옆에 곁에 항상 내가 있거든. 너가 정말 나라까지 가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옆에서. 너 어떤 결정 내릴 때 가끔 되게 명쾌하고 시원하게 내려진 적 없어? 너가 위기의 순간일 때마다 내 힘이 되게 강해지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너는 반대로 판단력이 아주 명료해지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 돼. 그게 바로 내가 옆에서 너에게 힘을 쓴 거야. 너에게 주는 도움이자 보호야. 명심해라.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돼. 그리고 이 강함이라는 건 딱딱함, 단단함이 아니야. 유연함이야. 나는 네가 삶을 유연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도, 실수한 것 같아도 너무 절망하지 마. 그 실수가 미래의 너를 일으켜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너 언제쯤 네 삶이 좋아질까? 언제쯤 내 대운이 바뀔까 고민이지? 그거 내가 딱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알려줄게. 여기 보면은 컵 2번 카드가 떴지. 이 컵 2번은 마음 맞는 되게 좋은 사람과의 만남과 교감을 상징을 해.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좋은 계약을 뜻하기도 하거든. 너 지금도 알 거야. 너 주변에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 알걸? 이미 변화는 진행 중이야. 나는 언제쯤 대운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착각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대운은 너한테 찾아왔고 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운이. 지금 이 순간도 너가 아직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너 이거 궁금할 거야.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떤 희소식이 생길까? 이거 청기누설인데 너 미리 알면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미리 말을 해준다. 여기 보면은 또 똑같이 2번 컵 카드가 나왔지. 너 지금부터는 괜찮은 사람들 많이 만날 거야.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러한 만남이나 계약이나 이런 거래 같은 게 너의 삶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될 거야. 새롭게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된 그 사람이 뭔가 툭 던진 가벼운 조언, 아니면은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런 거 한번 해봐. 나랑 같이 일해보자. 이런 툭 던진 제안. 너 소개팅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무심하게 나에게 온 좋은 기회. 모두 다 앞으로 만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만났던 그 사람으로부터 올 거야. 특히 비즈니스적으로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에는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 다양한 협업 제안이나 취업 제안이나 사업 제의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근데 널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방어적인 마음으로 겁내면서 쳐내는 그 제안이 사실은 내가 보낸 걸 수도 있거든. 네가 잡으면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내가 보냈는데 너가 쳐내면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쳐내기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아직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후려치고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가볍고 유쾌한 마인드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차. 그리고 너 지금 고민이 있을 거야.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팁을 알려줄게. 여기 보면 시드 썬더 카드 보이지? 왜 이 여우가 펄쩍 뛰어오르고 있는지 알아? 이 여우는 갑자기 벼락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맞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런 느낌 있잖아. 1번을 지금 고생시키는 그 고민 생각보다 어이없이 해결될 수도 있거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괜찮은 아이디어가 뿅 하고 떠올라서 그걸 적용해봤더니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여우 호기심이 진짜 많거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동물이야. 계속 경계는 하고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동물이야. 도전하고 검증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동물이란 말이지. 너도 똑같아.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정면으로 부딪혀. 헷갈리고 확신이 없어? 그럼 더 많이 배우는 거야. 그냥 그거 하나만 잊지 마. 내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잊지 마.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거를 내가 배우고 익히겠다라는 겸손한 의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미 넌 좋은 무기를 가졌어. 내가 보기엔 그렇거든? 머리도 좋은 편인 것 같고 아이디어도 괜찮아. 부족한 건 너 자신에 대한 확신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지.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인 것 같아? 내가 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할까? 결국에는 그 자신감이 너를 계속 도전하게 해주는 밑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진짜 팩트이기도 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의 수호신이 내가 보증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앞으로만 나아갔으면 좋겠어. 후진은 안 돼. 알았지? 내가 미리 본 너의 미래 모습을 알려줄게. 미래의 너 잘된 모습을 미리 알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금기 어기고 알려준다. 너 지금 이 힘든 상황 이겨내고 고민 해결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 보면 하베스트 오브 스톤즈 카드가 나왔거든. 이거 펜타클 킹 카드야. 현실적인 성과랑 진로, 경험, 무엇보다 금전을 뜻하는 펜타클의 제왕 카드란 말이지. 너 지금은 솔직히 좀 힘들 수 있어. 나 왜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이런 금전적 고민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경험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할 수도 있고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미래의 너의 모습은 지금이랑 완전 반대야. 우선 너 금전적인 부분 상당히 좋아질 거야. 내가 좀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이거.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말을 썼는데 펜타클 킹이면 사장님 카드야. 그래서 내가 말을 아낄게. 너 너무 자만해도 또 안 되니까. 지금 금전적인 고민이 있다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미래의 너는 지금의 고민 따위는 생각도 안 날 만큼 풍요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거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마. 미래의 너는 넘치도록 가져. 다른 사람들이랑 개화 시기가 다를 뿐이야. 미래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가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너의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이나 커리어를 갖게 될 거고 내가 뿌듯하게 내 인생 역작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결과물이 생기게 될 거야. 이 펜타클은 명확한 현실적인 성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그냥 보람을 느낀다. 뭐 잘했다. 스스로 자기 만족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잘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줘도 1번은 되게 괜찮은 걸 이뤄낸 사람이야.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야. 너 지금은 안 믿길 수 있어. 수호신이고 뭐고 안 믿길 수 있어. 이해해. 당연히 믿고 안 믿고는 자유야.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말들을 너의 앞길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쓸 수는 있잖아. 이 시간을 그냥 킬링 타임으로 쓸지 내 영혼의 걸음으로 쓸지 앞길을 위한 자신감 충전제로 쓸지는 너의 선택이야.
알겠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행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지금의 너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려줄게. 이것도 청기누설이니까 따로 메모해놔. 알았지? 우선 지금 해야 되는 거 자리에 완드 엘더 카드가 떴네. 이 완드 엘더는 행동력과 열정의 왕이야.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건 생각과 고민보다는 행동이란 뜻이야. 그리고 너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 있잖아. 만약 있으면 너무 오래 끌지 마. 너무 오래 이거저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상 시뮬레이션을 너무 오래 돌리면 용기가 줄어들게 된다니까? 생각은 짧게 하고 우선 행동으로 옮겨. 작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일상을 루틴화시켜서 행동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 행동에. 시스템화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너가 판단하고 주도권을 잡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시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왜냐면은 너의 판단력은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더 정확해. 그리고 다음으로 네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여기 보면 펜타클 3번 카드가 떴지. 이 펜타클은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아직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야.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뿌리 밑에 묻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이 펜타클들을 무시하면은 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야.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지금 너는 이 뿌리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야. 너의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도 뭔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랑 뭔가 같이 협업하는데도 답답하고 소통이 없어 보여도 사실 이거는 뿌리를 견고하게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 이 펜타클 3번 카드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그리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뜻해. 물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꼭 필요해. 너도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사람들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내가 말을 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이전에 너의 기준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야. 너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얕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줏대 없이 끌려나가게 되거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가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고민하고 너만의 주관을 세운 뒤에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던 협상을 하던 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의 카더라나 기준에 휩쓸리지 말고, 예를 들면은 어떤 계약서를 쓰게 될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우선 검색해서 관련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리고 너의 사례에도 직접 대입을 해봐. 그런 이후에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둔 거 혹은 상대방이 제안하는 그 조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나중에 이 항목 추가할 걸, 이 항목 빼자고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100%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애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외모적인 기준이나 성격적인 기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가 어떤 사람 옆에서 행복한지만 생각해.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되게 좋은 참고가 돼. 하지만 준비 미달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나를 쓰러뜨리는 태풍이 될 수도 있고 너를 갈대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조바심 내지 마 너무. 여기 가득 찬 물잔 있지? 이게 바로 너의 지금 상태야. 이제 막 가득 차서 넘치기 직전인 이 물컵처럼 너가 원하는 목표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너 놀지 않았잖아. 내가 옆에서 보호해주면서 다 봤어. 너의 가능성은 이 카드처럼 충만해서 넘치기 직전이야.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이거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게 있다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면은 너의 운이 앞으로 막 무지성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뜻이 아니야. 내가 본 너는 이 물컵처럼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라는 거야.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 그거는 너가 충실하게 보낸 지난 시간과 경험에 대한 모독이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근거 없는 확신이 든다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영상을 보거나 메모한 걸 살펴보면 그게 그 뜻이었구나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진짜 시간이 다 됐다. 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난 앞으로도 항상 너의 옆에서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해. 알았지? 나 간다. 여기까지 수호신의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조금 귀여운 신인 것 같네요.
어린아이의 신이라서 좀 저도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 좀 귀엽게 전달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 수호신의 빙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2번 분들의 수호신이 보낸 편지 먼저 읽어볼게요. 일단 2번 분들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면요. 지금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겠다 싶어요. 여기 생각이 많다라는 카드도 떴고 여기 헐미 카드랑 달 카드도 떠가지고 지금이 2번 분들 인생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성숙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각이 많다는 게 마냥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행동력이 줄어드니까 그냥 나쁜 거 아닌가요?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세상의 모든 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너무 행동에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고민만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깊게 내가 생각하고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성찰하고 이런 음의 시간은 양의 시간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운은 모두에게 와요.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그 운을 무사히 잡고 올라가는 거는요. 평소에 이런 음의 시기를 충실하게 잘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커다란 운을 만나게 돼서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이런 뜨거운 태양이 뜨게 되면은 내가 그 아래서 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 높은 곳까지 올랐다가 그냥 너무 유명해졌다가 과거에 안 좋았던 행적이 드러나서 혹은 자격 미달이 드러나서 빠른 속도로 추락한 유명인들이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비록 내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의 시간은요.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속을 꽉꽉 채우는 시간이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휴식하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타이밍이에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이 추운 시간도 어두운 시간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 어찌 보면은 양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2번 분들 현재 어떤 상태인지부터 보면은 여기 헐미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헐미 카드는 은둔자 카드예요. 근데 스스로 내가 어두운 숲으로 숨어서 몸을 숨긴 카드거든요. 흔히 말하는 은둔고수의 카드이기도 해요. 제가 앞서서 음의 시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번 분들은 생각과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밖으로 나가고 싶어. 좀 더 활기차게 활동하고 싶어. 세상에 드러나고 싶어. 혹은 자랑하고 싶어. 나서고 싶어. 원하는 걸 가지고 싶어. 정상에 오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내 인생을 빛내고 싶어. 이런 양의 기운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카드는 스스로 선택해서 숲속에 은둔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번 분들이 자진해서 잠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일부러 나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숨기는 상태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죠. 나는 좀 더 잘 되고 싶고 이 고민 빨리 해결하고 싶고 높은 곳까지 오르고 싶은데 합격하고 싶고 내 인생의 밝은 날을 맞이하고 싶은데 지금 좀 어두운 것 같아. 내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제대로 쓰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나를 세상이 고생시키는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는 이번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내 건강 상태나 내 몸이나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분들 지금 현재 이번 분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번 분들의 대우는 어떤 모양인지 본 카드에서 더 월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월드 카드는 최종장, 완성의 카드예요. 이 타로 카드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타로 카드는요. 모험에 나선 0번 바보 카드가 되게 다양한 과정이랑 시련을 거쳐서 결국 더 월드 카드, 나만의 세계를 완성하는 스토리예요. 거기서 이 월드 카드는 최종장을 뜻하거든요.
지금 2번 분들의 삶에 있는 어떤 수많은 고민, 혼란, 절망, 어두움 같은 거는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순간이 있어서 2번 분들의 삶이 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삶이 더 단단하고 큰 모습으로 완성되고 있는 중이다. 모든 순간은 이 완성을 향한 여정이라고 해요. 더 월드, 세계에는 태양과 달이 모두 필요해요. 태양은 좋고 달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남자랑 여자가 모두 필요하고 빛과 그림자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요. 스스로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번 분들의 삶은 지금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지금 이 순간을 거친 이번 분들은 자기 주관이 더 확실해지고 나만의 세계관이 수립되고, 그러니까 나만의 인생의 브랜딩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그리고 어떤 목표로의 과정이라는 건 생각보다 평탄하지만은 않거든요. 대체로 계단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단이 사실은 올라가는 계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때, 그리고 정체하는 때를 우리는 가장 싫어하죠. 하지만 이 순간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자체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르막길이 없으면 내리막길도 없거든요. 그럼 평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삶만 바라지만 사실 올라가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번 분들의 수호신이 옆에서 2번 분들이 내리막길에서 너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2번 분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수호신이 과연 어떤 분인지, 수호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 수호신이 2번 분들한테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 분들의 수호신의 정체는 뭘까 봤더니 문 카드가 나왔거든요. 달 카드예요. 2번 분들을 도와주는 이 수호신은 달의 신이에요. 이 달은 무의식, 깊은 생각, 철학, 성찰을 상징하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신처럼 보여요. 섬세한 여신 쪽에 좀 가까우신 분 같아요. 무엇보다 어떤 상황의 표면을 넘어서 좀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수호신이라고 해요. 아마 이번 분들이 이 수호신의 특성을 닮은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뭐 생각이 많다던가 세심하다던가, 뭔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심을 좀 익숙하게 읽어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싫은데도 주변 사람들의 속마음이 흘러들어와서 괴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이 깊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친구들은 2번이랑 뭔가 얘기하고 상담하는 걸 좀 좋아할 수 있고요. 2번 분들의 의견을 되게 듣고 참고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2번 분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타로 같은 영성이나 혹은 사람들의 심리, 철학 등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약간 여신, 우리의 좀 무속적인 그쪽으로 따지자면은 약간 선녀신 쪽에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2번 분들 중에서는 무엇보다 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 아이디어가 좋다거나 예술성이 있다던가 발상력이 뛰어나다던가, 뭐 그림이나 글 이런 쪽도 잘 하시는 분들, 혹은 특히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걸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촉이 좋다거나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딱 들었을 때 나중에 가면은 맞아떨어지거나, 뭐 사람을 좀 잘 본다던가 이런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이 수호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그러실 수 있거든요. 저한테 수호신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면 왜 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죠? 안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호신이 이번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신호가 뭔지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컵 에이스 카드가 떴거든요. 이 수호신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분들의 기본적인 능력이나 가치관 자체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순간 이번 분들의 직관이나 촉을 좀 날카롭게 만들어서 옳은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신대요. 예를 들면은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이 선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혹은 뭔가 직관적으로 와,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반대로 저 사람이랑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 아, 이 회사는 오래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촉이 있잖아요. 아, 나 여기 빨리 나가겠다. 이런 촉. 이 컵 카드는 나의 감정, 분위기, 아이디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촉과 직관력이 발달한 건 수호신 덕분일 수 있고, 이 육감 덕분에 위기를 헤쳐나가거나 옳은 선택을 한 적도 많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의 머릿속에 되게 불현듯이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 이런 것들도 이 수호신이 도와준 것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호신은 이번 분들의 감성, 감각, 생각, 아이디어 쪽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래서 이 수호신의 도움과 보살핌 덕분에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면이 강하고 통찰력 있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전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돈이나 벌게 해주시지 뭐 내면이 단단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람 자체에 됨됨이가 돼 있고 준비가 된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음의 기운이 200 정도로 충만해질수록 나에게 붙는 양의 기운도 200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음의 기운이 10이면 거기 붙는 양의 기운도 10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고, 드물게 양의 기운이 100, 1000 이렇게 붙어 있는 운 좋은 사람들도 나중에 발을 헛디디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나락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수호신은 이번 분들을 나락가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요. 이번 분들이 진짜 큰 실패나 실수를 하기 전에 이 수호신이 막아줘서 이번 분들이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게 막아준대요. 끊임없이 이번 분들이 겸손하게끔 마음가짐을 조금 정갈하게 해주고, 나한테 언제든 운이 왔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력을 갈고 닦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세상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통달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수호신이 이번 분들한테 공부를 시켰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수호신이 이번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자리에 둘 다 펜타클 카드가 떠가지고, 다음에 이번 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은요, 공부보다는 약간 이제 수학의 것, 양의 것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분들의 수호신이 이번 분들에게 금기를 무릅쓰고 보낸 긴급 편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호신이 보낸 편지를 내가 읽는 말투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반말로 리딩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2번아,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 인사 안 해도 돼. 거기 침대에 누워서 쭉 들어라. 내가 본 너는 그릇이 큰 아이야. 그래서 널 더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근데 너한테는 좀 서러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다 싶다. 2번아, 내가 본 너의 미래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곳에서 너는 양기를 듬뿍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양기를 버틸 수 있게끔 단단한 너를 만들고 있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금기까지 어기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건 펜타클 6번이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현실적인 결과물, 결실, 달콤한 열매를 곧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그걸 미리 알려주고 싶었어. 이걸 지금 알면은 너가 지금 힘든 게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싶었어. 이 펜타클 6번 카드는 두 사람 중에 가능성이 더 큰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재화와 노력을 투자하는 카드야. 나는 지금 너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 물론 화낼 수 있어. 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고생스러운 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거냐고, 그게 무슨 투자냐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아낀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의 이 고생과 고통은 앞으로 사라질 거라는 걸 또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곧 너는 지금의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 지금의 너는 이 카드에서 힘없고 부족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주인공이야. 이게 2번 너인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스스로의 선택에 의심을 가지지 마.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사실은 너도 내 뜻을 알 거라고 믿어. 2번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용감하게 헤쳐나갈 줄 아는 멋진 사람이라고 믿는다. 내가 하는 말이 어렵고 추상적이고 모호해 보여도 사실은 진리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너의 삶에 언제쯤 대운이 올지 궁금할 때가 있지. 대체 이 상황은 언제쯤 나아지는 거냐고. 언제쯤 내 고민이 해결되는 걸까? 행복이 언제쯤 올까? 내 불안한 마음과 상황이 언제쯤 안정되는 건지 궁금해질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대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를 알려줄게. 여기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떴어.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는 내 삶의 현실적인 결과물이 커다랗게 찾아오는 카드야. 쉽게 말하면 가치가 시작된다는 거지. 너가 뿌려왔던 씨앗이 곧 열매를 하나둘씩 맺어서 너에게 돌아갈 날이 생길 거야. 평소에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졌던 일이 생겼다면은 그 일들은 절대 의미 없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야. 커리어든 공부든 너의 상태든 간에 눈에 띄는 수확이 생길 거야.
점수나 숫자나 그래프, 내 통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금전, 성적표, 결과표, 계약서, 명함, 이런 현물 증거들. 특히 이번 네가 그토록 바래왔던 미래의 모습이 이 펜타클 에이스처럼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뀌어가지고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때가 되면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아, 내가 드디어 편해졌다. 드디어 내가 행복해졌다. 해냈다. 그동안 정말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몰랐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나아지는 것들을 받아보니까 그동안 나의 행동과 선택은 그래도 틀린 게 아니었구나. 안도를 하게 될 수도 있어. 내 삶에서 이 카드의 그림 그대로 누군가가 불쑥 결과물을 너에게 쥐어주는 일이 너가 하던 일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야. 처음에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감동하겠지만 나중에는 너에게 당연한 일상이 돼서 무덤덤해질 수도 있어.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만 집중할 정도로 너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당연한 결과물이 될 거야. 2번은 아마 지금 하나씩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 뭔가 그래도 결과가 좀 하나씩 나오는 것 같네. 뭔가 상태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네. 그리고 2번에게 좋은 기회가 앞으로 찾아올 거야. 대표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 계약서라는 건 펜타클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체거든. 단순히 사업적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취업 계약서일 수도 있고 연봉 계약서일 수도 있고 혼인신고서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든 이번에게 현실적인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야. 명심해. 이 펜타클 동전은 화폐야. 이 화폐라는 건 전 사람에게 통용되는 가치라는 거지. 미래의 2번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다. 내면이 커져야 그만큼 커다란 외면도 나락가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너는 올라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날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내 새끼? 앞으로 너에게 올 좋은 소식도 하나 알려줄게.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너가 지금 알게 되면 불안한 마음도 좀 가실 거고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줄게. 여기 보면은 3장의 카드가 전부 완드 카드지. 앞으로 너한테 일이 많아질 거야. 이게 희소식이냐고.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일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거든. 좋은 일은 그 결과가 나에게 득이 되고 그 일의 방향도 내가 정할 수 있어. 반대로 나쁜 일은 내가 방향도 정할 수 없고 그 결과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 너에게 앞으로 올 일들은 좋은 일들이야. 앞으로 이번에게는 많은 일들이 맡겨질 거고 그 일을 많이 해결하게 될 거야. 회사에서는 널 인정해 줄 거야. 에이스가 될 수 있겠지? 만약 2번이 사업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2번을 인정하고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2번이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일들을 좀 많이 벌릴 수도 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 마냥 너가 편한 미래는 아니야. 몸이 편한 미래는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이 일들은 즉 2번에게 기회가 될 거고 너의 사람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보답처럼 온 일이야. 미래에 너는 더욱 바빠질 거야. 그만큼 결과물도 차곡차곡 쌓일 거야. 하지만 그 결과물을 만끽할 시간은 부족할 수 있어. 그리고 2번. 너는 앞으로 지키고 싶은 거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 여기 보면 울타리 뒤에 숨은 제규어가 보이지? 이 제규어는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이 울타리를 꼭 지키고 싶어해. 내가 벌린 일들을 전부 다 해내고 싶어해. 미래의 너의 모습이야. 미래에 너는 욕심이 많아져. 내가 한아름 쥐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해. 그리고 실제로 모두 가질 수 있어. 왜냐면 너는 그만큼 큰 사람이 됐거든. 넌 준비가 됐거든. 지금 널 힘들게 하는 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작은 힌트도 하나 줄게. 여기 보면 완드 하베스트 카드가 떴지? 이 카드 속의 늑대는 리더야. 내가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고 무리를 이끌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굉장히 액티브한 동물이야. 지금 이번에게는 행동력이 필요하대. 지금 너에게 고민이 많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고민이 많아서일 수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행동이 느려지고 그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야.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번에게 오고 있는 대우는 액티브한 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적인 운이고 내가 너를 키우는 상황이었다면은 앞으로는 너를 독립시킬 운이 찾아오게 돼.
앞으로 너에게 찾아올 운은 2번이 과감하게 타야 되는 운은 여기 날아가는 완드 8번과 같아. 이 카드는 미래의 고생이 끝나고 행복해진 너의 모습이거든. 이 카드는 완드 카드 중에서 가장 속도감 있고 재빠른 카드야. 고민이나 생각보다는 루틴이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의 목표에 8개의 완드가 집중돼서 빠르게 날아가는 카드잖아. 미래의 너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야. 아마 미래의 너가 과거의 너를 돌아보면 낯설 수 있어. 내가 저렇게 고민이 많았다고? 내가 저렇게 무기력했다고? 내가 저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미래의 너는 굉장히 일도 많고 바빠질 거지만 그 상황에 짓눌리기보다는 스스로가 즐겁게 그 일을 컨트롤하는 모습이 있어. 네가 스스로 일을 만들고 처리하고 결과를 내고 또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될 거야. 미래의 너는 기분 좋은 바쁨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쉴 수 있을 때 미리 쉬어두는 것도 추천해. 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너무 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자책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그 게으름마저도 내 인생에 필요해서 온 것이기 때문이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행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지금의 너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이것도 따로 메모해놔. 알았지? 여기 지금의 2번이 해야 되는 것 자리에 소드 엘더 카드가 떴어. 지금은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래.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한 번 정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래. 중간에 다시 돌아갈까? 취소할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 자신의 판단력을 부정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행동, 다시 돌아가는 일만은 하지 마. 과거에 너는 최선을 선택한 거야. 왜냐면 내가 옆에서 너의 선택을 도왔거든. 그리고 미루고 있는 결정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 미루는 사이에 시작이 늦어지고 있고 너 운을 놓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 일단 시작하면 누구보다 잘하는 애잖아. 내가 알지. 그러니까 너무 고민 말고 계획 중인 게 있다면은 일단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나 유튜브 시작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영상 하나라도 만들어서 뭐라도 올려보라는 말이야. 그렇게 한번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저절로 진행이 될 거거든. 다른 의미로 내가 잘라내야 되는 게 있다면 단호히 잘라냈으면 좋겠어. 특히 과거의 인연이나 이번에게 해가 되는 인연은 칼로 무자르듯이 싹둑 잘랐으면 좋겠어. 이 칼자루는 네가 쥐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 2번이 먼저 자르지 않으면 절대 그 과거는 너에게서 떨어지지 않아. 지금은 너의 단호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 반대로 너에게 경고도 하나 할게. 지금 너가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데빌 카드야. 이 데빌 카드는 구속, 거짓, 기만을 뜻하는 카드지.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도 마치 나무들의 그림자가 창살을 뜻하는 것 같지 않니? 지금 너가 갇혀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 난 안 될 거야. 너무 위험해. 지금 너무 늦었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난 너무 어려. 난 매력적이지 않아. 등등 너 자신에게 갇혀 있을 수 있어. 그 창살을 부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 나는. 왜냐면 너는 스스로를 제일 평가절하하고 있거든. 너는 내가 돌봐주고 있는 내 아이야. 너는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라는 걸 왜 스스로가 모르니?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너의 뒤엔 항상 내가 있거든. 나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항상 당당하게 행동하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뭔가 나쁜 상태에 중독돼 있다면, 특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버렸으면 좋겠어.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연애 중독, 뭐 다양하겠지. 자꾸 내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계속 빠져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 뭐 늦잠을 자거나 항상 새벽 늦게 잠이 든다던가 이런 나쁜 루틴도 해당될 수 있어. 너의 건강이나 시간을, 미래를 갉아먹는 어떤 나쁜 습관과 집착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끊어내고 너만을 위한 것들로, 건강한 것들로 채우길 바래. 혹시나 변명이 생각날 수 있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그만둘 수 없어. 다양한 변명거리가 생겨날 수 있는데 여기 이 카드를 보면 얼핏 보면은 나갈 수 없는 감옥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자거든.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나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요즘 좀 짜증이 많이 생기거나 화가 많이 나는 2번이 있다면 마음을 좀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짜증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지. 그럴 땐 너무 무리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발전적인 시간을 억지로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 쉴 수 있을 때 쉬라고 했지 내가.
아마 지금이 이번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 앞으로 너는 많이 바빠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쉴 수 있을 때 쉬면서 새로운 것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여유를 너의 마음에 주었으면 좋겠어. 나쁜 일이 닥쳤을 때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화내기보다는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제 3자가 된 듯한 시선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 사실 말로는 쉬워. 실제로 실행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정답이지. 너에게 어떠한 거짓이나 기만 없이 정답만을 말해주고 싶은 내 마음, 그리고 너에게 핵심을 알려주고 싶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네.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오버했어. 이제 난 가볼게. 하지만 항상 너의 곁에 내가 머물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줘. 알겠지? 그럼 나 간다. 여기까지 수호신의 편지를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수호신의 성격에 맞게 살짝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이번 리딩이 이번 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3번 분들의 수호신이 보낸 편지 먼저 읽어볼게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카드를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3번 분들은 혼자 서 있는 모습에서 같이 서 있는 모습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원래부터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 가족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크게 표현하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자아가 좀 넓어지는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불교적 표현으로는 좀 무라일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처음에는 어릴 때 그리고 경험이 부족할 땐 나밖에 모르죠. 뭐 사람이 나쁘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 욕구만 있는 줄 알다가 자라면서 친구들 만나고 뭐 어울려 사는 법도 알게 되고 뭐 연인도 만나게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동료들과도 마음을 맞춰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더 넓은 경험을 하게 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경우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볼수록 나의 이해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워지는 경지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현재 3번 분들은 진정한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영혼의 한계선이 넓어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리딩을 해보면요. 우선 현재 3번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봤더니 펜타클 가디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카드고 그거를 자라게 하는 카드거든요. 키우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건 과연 뭐가 있을까? 첫째로 내 재능이 있겠죠. 내 전문성, 지식도 있을 거고 내 재산, 내 타고난 매력도 포함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3번 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공들여서 키우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요.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죠. 뭐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키우든지 뭐 가정을 꾸리고 잘 키우거나 이 드넓은 숲은 전부 이 어미곰의 바운더리예요. 근데 심지어 넓어 보이죠. 왜냐면 이 카드 자체가 급이 높거든요. 퀸 카드이기 때문에 3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도 상당히 귀중한 것일 수 있고요. 아무나 가지거나 키울 수 없는 종류의 것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 3번 분들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펜타클 가디언에게는 내 사람, 내 거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바운더리 자체는 엄청 넓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전문성을 키워왔어. 근데 그 안에서 딱 멈추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좀 더 이 숲을 나갈 생각은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좀 더 키워서 분야 전체에 내가 영향력을 주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싶고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의 그리딩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여기 현재 3번 분들의 삶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은 2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 2번 컵 카드는 새로운 만남이거든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이 컵과 컵은 각자가 하나의 세계죠. 각각 다른 세계가 서로 충돌해서 넓어지는 거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3번 분들은 점점 나의 세계를 넓히는 것, 나의 확장, 내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 점점 마음의 문이 열게 되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강제될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요. 제 세계 넓히고 싶지 않은데요. 저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저 사업 딱 이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더 확장 안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운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3번의 세계는 넓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는 삶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현재 운의 흐름 자체가 컵 2번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세계가 똑똑 문을 두드리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3번 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한다던가 새로운 직업을 가져본다던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던가.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말 그대로 신세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을 거고 익숙해져야 할 것도 파악해야 될 것도 많을 수 있죠. 하지만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의 3번 분들의 체급과 가치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생 자체를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삶이구나. 그전에는 난 참 어렵구나.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네. 결국 3번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사람의 영혼의 레벨이 올라가는 과정에 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을 크게 본다면은 이 순간은 짧다면 짧은 순간일 수 있겠지만 되게 손꼽힐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거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수준의 그 포켓몬스터라고 아세요? 그 포켓몬 진화급 변화의 순간이 아닐까 싶고 그런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3번의 곁에 3번을 가장 많이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수호신이 계시다고 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3번 분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지금의 수호신은 과연 어떤 분인지 정체를 알아보고 그 수호신이 3번 분들에게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해주고 싶으신 말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3번 분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은 과연 누굴까? 정체를 봤더니 펜타클 3번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의 곁에 지금 크게 힘을 쓰고 있는 수호신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3번에게 좀 조언을 주고 있는 느낌이 있고 진짜 딱 이 카드 그림처럼 3번에 뭐 커리어 담당, 인간관계 담당, 연예가 담당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 명의 수호신이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3번은.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각자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면 좀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좀 충돌이 되고 이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아직 덜 자란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에 비해 뭔가 철이 없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가끔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챙겨야 될 게 많아 보여요. 그리고 본인도 욕심이 많아요. 뭐 커리어면 커리어, 가족이면 가족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도 솔직히 잡기 힘든데 근데 이제 3번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잡고 싶고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필요하니까 일도 하고 그 와중에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어서 약속도 많이 잡고 뭐 재밌어 보이는 건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3번 분들은 지금 수호신이 옆에서 지탱을 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3번 주변에 수호신이 날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 걸까 봤더니 펜타클 2번 카드가 떠가지고 약간 인생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대요. 이 수호신은 특히 현실적인 영역, 돈, 시간, 기회, 일정 이런 것들이 한쪽에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계속 조율해주고 있대요. 3번 분들의 인생 밸런스를. 여기 보면은 광대가 두 개의 펜타클을 가지고 노련하게 저글링을 하고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도 나의 일상이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대요. 3번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왔는데 그게 어떻게든 해결이 되거나 사고가 났는데 생각보다 뭐 보험사나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거나 그리고 이제 순간 이슈가 생겨서 일정이 꼬인 것 같고 막 당장은 짜증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선택이 되었거나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택 덕분에 내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거나 혹은 내가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묘하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스치듯이 전달을 받거나 뭔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제안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수호신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해요.
산모부대 주변이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도 자주 터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지인끼리 싸워서 중재를 하거나 뭐 돌발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산모분들이 이슈에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벙찌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막 집중력을 맥스 찍어가지고 막 200%, 300% 찍어가지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수습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도움을 수호신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3번 분들은요. 이 수호신의 영향력을 좀 받고 있는 편일 수 있어요. 본인 생각보다는 멀티플레이를 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잘 되는 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팔방미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 크게 부족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육각형처럼 그런 느낌으로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호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산모분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순발력을 늘리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모분들의 영혼의 그릇을 넓히는 게 이 수호신들의 최종 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수호신들이 산모분들에게 금기를 무릅쓰고 보낸 긴급 편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호신이 말하는 말투로 반말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 3번아. 난 너의 수호신이야. 너는 무슨 수호신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 리가 있어? 고생을 왜 시키시는데요? 이렇게 외치겠지. 근데 진짜 내가 널 힘들게 하려고 내가 성격이 진짜 나빠서 널 고생시키는 거는 아니야. 우선 오해부터 바로 시작할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금기까지 어겨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뭘까? 너 미리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기 때문에 네가 최대한 미리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입을 빌려서 말을 한다. 여기 내가 너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 자리에 완드 8번이 떴지? 이건 너의 상황이 갑자기 빠르게 변할 거라는 뜻이야. 지금까지 너 답답했지? 막막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너는 워낙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도 강했지. 그러면서도 다른 일도 다 잘 처리하고 케어했어. 지금 네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일 진행 속도가 완전히 마음에 차진 않았을 수도 있어. 결과물도 탐탁치 않았을 수 있지. 이게 최선인가? 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 있잖아. 그리고 너한테 과도한 책임감과 불안함도 느껴져. 이 어미곰은 새끼곰이랑 같이 겨울날 준비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 내가 실패하면은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 배우자는 어떡하지? 내 문제가 결국 해결이 안 되면 내 사업은 어떡하지? 이런 느낌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접어둬도 될 것 같아. 오히려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될 거야. 네가 원했던 결과물이 있다면은 빠르게 결과가 나올 거야. 네가 원했던 목표가 있다면 어느새 도착해 있을 거야. 사람과의 관계도 너의 생각보단 빠르게 진도가 나갈 거야. 이 완드 8번은 무서운 속도감을 뜻하기 때문에 너의 일상이 혹시 멈춰 있었다라고 느꼈다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목표를 좀 조기 달성할 수도 있거든. 초과 점수를 달성할 수도 있고 네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있잖아. 그거 다시 세워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네 계획보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될 거거든. 내 생각에 이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정신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에게 생동감을 다시 리필시켜줄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 너 언제쯤 대운이 열릴지 궁금하지 않니? 대체 내 상황은 언제쯤 좋아지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 돼? 궁금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딱 알려줄게. 너에게 대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는 바로 이 펜타클 킹이야. 내 마음속에 주인의식이 들 때, 그리고 리더십이 생길 때가 있을 거야. 내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자원들이나 노력이나 시간, 재능, 매력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구나. 메타인지가 되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되고 삶에 있어서 여유를 갖게 되고 노련해지고 있구나 스스로 느낄 때가 오거든. 그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쩔쩔매고 그랬다면은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협상하는 요령도 생기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결과를 내는 감각을 알게 될 때가 와. 이거 되겠다 싶은 때가 와.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 문제의 원리를 알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한 문제, 국부적인 문제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마치 드론을 내가 날리는 거야, 하늘에. 그래서 전체 그림을 크게 보는 것처럼 어떤 한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게 되는 순간이 와.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까지 보게 될 수 있어. 뭐 좀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의 너에게는 너 자신이라는 가치 높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그러니까 내 재능, 감각,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게 될 수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나아지게 될 수 있는지 감이 갑자기 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너의 대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가 될 거래. 지금 이미 그런 감각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 너는 배움이 빠른 아이거든. 넌 항상 내 기대 이상으로 잘해왔거든. 그래서 솔직히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너에게 말을 하지만 크게 걱정은 안 돼. 왜냐면 넌 앞으로도 잘할 거고 잘 살 거거든. 그냥 너가 너 자신의 그릇에 비해서 가끔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너를 안심시켜주고 싶었어.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너의 다음 세계를 미리 알려주고 응원을 해주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곧 생길 좋은 일 하나도 알려줄게.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그래도 답답하고 힘든 게 좀 덜 할 수 있잖니? 동기부여도 되고. 얘 보면 템퍼런스 카드가 떴지. 너 지금 마음이 변덕스럽고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거든? 그거 많이 괜찮아진대, 앞으로. 어떤 날은 기분이 참 좋았다가 어떤 날은 우울해지고 축 처지고 막 때로는 하루를 망치고, 미래에는 그런 기복이 확 줄어들 거야. 여기 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평화로운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안에서 평정심을 찾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니? 그만큼 네 체급이 커진다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작은 치와와들이 엄청 사납잖아. 근데 막상 덩치가 큰 사모예드나 골든 리트리버 이런 애들은 비교적 순한 이유가, 내 체급이 커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주변에서 이전보다 덜 건드리거든. 그리고 덩치가 작은 새우는 파도에 힘없이 휩쓸리잖아. 근데 커다란 고래는 오히려 파도를 타고 만들잖니? 그러니까 초조함이 사라지는 거지. 상황 변화에 이전보다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 미래의 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많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점점 단단해진대.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나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 자아 효능감이 강해져.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를 존중하고 너를 우러러보는 사람도 생길 거야. 여기 이 여자를 우러러보는 물고기들처럼 너가 이미 지나왔던 길이 그들에게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높은 벽처럼 느껴질 거니까 너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너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거야. 너 자신이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는 거지. 기약 없는 이런 미래의 모습만으로 마음이 안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이랑 고민을 타개할 방법도 알려줄게. 물론 구체적으로 전부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힌트가 될 수는 있겠지. 지금의 고민을 끝낼 힌트는 바로 이 더 타워 카드야. 지금 너가 가진 지식, 상식, 지인들까지 지금까지의 너를 과거의 프레임으로 한계 짓는 것들을 버려야 돼. 만약 너가 커리어적으로 고민이라면은 네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무기, 성공 방식 등을 버려야 돼. 전혀 다른 방식에 도전을 해보는 게 좋아. 그 방식은 누군가한테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거야. 더 타워 카드는 그런 카드거든. 굳건하게 세웠던 나의 커다란 탑과 산을 불태우고 파도에 잠길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왔고 내가 정의해왔던 나 자신의 한계를 깨는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너라면 가능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다른 분야의 솔루션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지. 혹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원래 창의적인 방법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합으로, 융합으로 일어나거든. 핵융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볼게. 지금까지 네가 연인이랑 자주 싸웠고 그 일이 반복됐어. 그러면은 그 일을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결국에는 계속 용서를 해줬다면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용기도 내야 된다는 뜻이야. 뭐 커리어나 공부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 당장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의 마음에 뿅 하고 떠오르는 어떤 엉뚱한 생각, 컨셉, 충동 그런 것들을 솔직하면 돼.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어디 한 곳에 적어두렴.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서야 깨닫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고생과 역경을 뚫고 성장한 너의 미래의 모습도 알려줄게. 여기 2번 스톤 카드가 떴지. 네 카드에는 중복되는 카드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좀 균형을 잘 잡는 카드가 많이 나와.
그만큼 너의 삶에서 밸런스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지. 계속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한 분야, 내 분야만 잘하면 됐지. 하지만 독립하고 1인 사업을 시작하면은 한 분야만 뾰족하게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물론 당연히 필요해, 뾰족한 무기는. 하지만 모든 분야를 통달해야 된다는 거야. 난 사업도 공부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시작은 뾰족해야 가능하겠지만 결국 합격이든 성공이든 완성은 궁극적으로 육각형 인재에게 허락이 돼. 어릴 때의 너를 괴롭게 했던 그 욕심이 결국 미래의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게 될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더 큰 세계를 이루게 된 너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니? 끊임없이 확장되는 세계가 바로 건강한 세계란다. 지금 이 순간도 커지고 있는 우주처럼. 그래서 인생은 재밌는 거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행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지금의 너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따로 메모해놔. 우선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거, 여기 보면 문카드가 떴지. 이 문카드는 내 안으로 깊게 침잠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한 태양이 생명체를 기른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만 살고 싶어 하지. 하지만 생명은 태양과 달이 번갈아 가면서 기르고 있어. 지금 너에게는 배움의 시간, 생각의 시간이 필요해. 앞으로 너의 삶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내면을 채워두면 좋겠어. 지금 너에게는 왁자지껄함보다는 조용한 공간이, 시끄러운 잡담보다는 고독한 독서가 더욱 필요해. 지금 너는 좀 정신없을 수도 있어. 그럴수록 너 혼자 있을 수 있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의도된 고독이 필요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며칠 늦으면 일이 망할 것 같아? 잠깐 실수한 것만으로 큰일이 날 것 같아?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실패 같아? 전혀 아니야. 살면서 알게 될 거야. 인생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가끔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의도적으로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 그러면서 네 안의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를 해. 의도된 지루함을 주지 않으면 뇌는 쉬지 못하고 창의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해. 근육도 쉬고 회복하는 시간에 역으로 성장하거든. 주변 사람들이 널 찾아도 너의 페이스를 고수해. 연락이 와도 차단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면. 주변 사람들을 과하게 배려하느라 너의 시간에 손해볼 필요가 없어.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차단해, 이게 아니라 집중, 뽀모도로 시간을 만들라는 거지. 반대로 경고도 하나 해줄게. 지금 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 여기 또 완드 카드가 8번 카드가 또 나왔지. 앞으로 너의 상황은 급변할 거고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그러니까 너무 속도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무 급하게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내실을 안 채우고 뭔가 달려가거나 만들어내거나 일을 쳐내버리면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너의 안이 텅 비게 돼. 너의 안이 텅 비게 됐을 때 다시 멈춰서 채우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회복이 더뎌. 너는 네 안의 생명력이 자원이 끊임없이 솟는 샘물 같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 바쁠수록, 정신없을수록, 급할수록 쉬어가고 돌아가라는 명언이 왜 있는지 생각해봐. 일이 바쁘다고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야근하는 부하를 왜 상사가 억지로라도 집에 보내야 되는지 생각해봐. 긴장을 풀고 침대에서 누워서 쉬거나 따뜻한 물에 샤워할 때 책상 앞에서 죽어도 안 떠올랐던 해법이 떠오르는 거랑 같은 원리야. 너의 인생에 의도적인 공백을 둬. 일주일을 전부 일로, 공부로 꽉 채우지 마. 너무 효율적인 삶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자신 아닌 타인으로 너무 꽉 채우지도 마. 네 안에는 누구보다 너가 가장 커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너에게 강한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이동수로 설명을 했었지. 직업 변경이나 가치관 변경이나 새로운 사람 만남이나. 하지만 여기 집 카드가 나온 거 봐봐. 너에게 현실적인 이동수도 있어. 미래에는 너가 머무는 곳도 지금까지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너가 가장 오래 머무는 직장, 집, 환경 완전히 달라져. 좋은 의미야. 사람은 나와 어울리는 걸 끌어당기는 본능이 있거든. 미래의 너는 너의 격에 맞는 사람들과 장소를 가까이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내가 하는 거에 비해 너무 발전이 없고 진전이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 알겠지?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다. 말이 좀 길어졌네. 오버를 했다 내가. 이제 좀 가볼게. 하지만 너의 곁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알아도. 알았지? 그럼 나 간다. 여기까지 수호신의 편지를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수호신의 성격에 맞게 살짝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네요. 이번 리딩이 사모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4번 분들의 수호신이 보낸 편지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4번 분들 카드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좀 치열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소드 10번 카드, 되게 낡은 고목에 10자루의 칼이 되게 살벌하게 박혀있는 카드도 나왔고, 치고받고 싸우는 만두 5번 카드도 나왔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울고 있는 소드 9번 카드도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번 분들이 되게 호락호락한 삶을 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먼저 말은 안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좀 놀랄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산전수전을 어느 정도 겪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쉽지가 않아? 왜 이렇게 나만 사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빡세지? 이렇게 생각하는 4번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은 내가 최근에 큰일을 겪었거나 이별, 사별, 퇴사 뭐 이런 인생에 있어서 좀 큰 변화를 겪은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4번 분들은 끝 그리고 시작 요 사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나 혼몸 챙기는 것도 벅차서 시야가 좁았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더욱 조금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거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4번 분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성장이 아니고 힘들다고 퇴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고수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4번 분들은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4번 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 고민도 결국에는 멋지게 해결이 되고 이미 지나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히 리딩을 해보면은 우선 현재 4번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살펴봤더니 소드 10번 카드, 살벌한 카드가 떴죠. 보기만 해도 아프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완전한 끝을 뜻해요. 최근에 끝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수 있고, 혹은 오래 이어졌던 관계나 오래 해왔던 일을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퇴사, 이별, 사별, 뭐 사업 종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4번 분들 중에 최근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실패를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혹은 최근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를 당했다 이런 느낌? 왜냐면은 이 카드는 내 등 뒤에 칼이 꽂혔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게 생활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배신감을 받았다, 뭔가 뒤통수 맞았다, 내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는 카드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4번 분들은 좀 지친 상태일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좀 피로하고 무기력할 수 있어요. 아,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좀 번아웃이 오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재 4번 분들의 삶의 흐름을 봤더니 컵 6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컵 6번 카드는 내가 잠깐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잃었던 초심을 되찾는 카드예요. 그리고 나만 알았던 어렸던 상태에서 성장해서 이제 주변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헤아리는 카드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서 커다란 컵에서 덩쿨이 나와가지고 주변의 작은 컵들한테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4번 분들의 운의 흐름 자체가 과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 전까지의 4번 분들은 실질적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4번 분들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던 거랑 똑같이 살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 다음 챕터라는 거는 내 세계의 확장이에요. 이번 리딩을 하면서 총 4번의 카드를 읽었잖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뭔가 성숙하신 건지, 다들 연령대가 비슷한 건지, 뭔가 다들 좀 비슷한 단계의 성장을 거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점점 4번 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전에는 내가 지나쳤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나중에서야 좀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해요.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 후배처럼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되는 경험도 많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나의 지식을 알려주거나 팁을 전수해주게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된대요. 그전에는 받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으면은 4번 분들은 앞으로는 주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줌으로써 역으로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내가 낮은 곳에 가서 도움 주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준 도움은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들어가서 더 큰 형태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시점이나 상대 상관없이 나의 삶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4번 분들은 내가 그동안 뿌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왔던 많은 경험들로 인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래요. 4번 분들은 영혼의 그릇 자체가 커요. 빈 공간을 외부의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그런 것 자체가 그만큼의 경험이 4번에게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고 4번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현생의 4번 분들한테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경험의 대부분은 곁에 있는 수호신이 필요할 때 4번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4번 분들이 지켜주고 도와주는 수호신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정체부터 알아보고 그 수호신이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해주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첫 번째로 4번 분들의 수호신은 누구일까 알아본 자리에 은둔자 카드가 나와가지고 4번 분들의 수호신은 무속신앙으로 따져보면 고위 학자라고 해야 되나? 공부 진짜 많이 하고 현명한 학자 있잖아요. 연세도 좀 꽤 있고 그런 수호신 같거든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꼰대 같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틀린 말 하나 없는 약간 그런 수호신 있잖아요.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벼슬도 조금 높게 했고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엄격한 그런 수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4번 분들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특성 중에 이런 영향을 받은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이 수호신은 뭘 하더라도 겉핥기식으로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핵심까지 꿰뚫는 걸 좋아하고 뭘 하든 좀 끝장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금전이나 명예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서 본질을 못 보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은 돈이나 명예는 저절로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호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스스로 잠수를 타기도 해요. 내면 정리가 필요하거나 내공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주변이랑 연락을 끊고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한 다음에 갑자기 뿅 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변을 놀라게 하는 그런 수호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걸 잘하는 4번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힘을 숨긴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수호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잖아요. 승패를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 근데 은근 승부사거든요. 이기는 것도 아등바등 이기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체급으로 이기는 걸 좋아하는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기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4번 분들이 무슨 수호신이야. 있으면 평소에 날 도와줬어야지.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수호신이 이럴 때마다 4번 분들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옆에 수호신이 4번 분들에게 있다라는 신호를 봤더니 경쟁과 싸움을 뜻하는 완드 5번 카드가 떠가지고 이 수호신은 평소에는 4번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자중해라.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라. 결국에 진짜 배기는 다 알아보게 돼 있어. 너의 진심만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너가 너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저절로 인정받고 더 나아지고 성공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꼰대 같은 말씀을 평소에 해주시는데 결정적으로 4번 분들이 어떤 경쟁 상태에 빠지게 되면 혹은 쟁취해야 되는 뭔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우승이라든가 1등이라든가 당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옆에서 4번 분들이 이 수호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우승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평소에 갈고 닦아왔던 기술과 지식들로 가뿐하게 이기게끔 도와준대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4번 분들의 주관과 심지를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기준에 4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나는 좀 잘 못 살고 있는 건가?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번뇌에 쌓일 때 이 수호신이 옆에서 힘과 확신을 준다라고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잘 해왔잖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맞아. 네 방식이 맞아. 이러면서 지금까지의 내 방식을 다시 한번 고수하게끔 내가 가진 무기를 다시 꽉 말아쥐고 저 밖에 수많은 반대 의견과 경쟁자들과 싸울 힘을 이분이 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생각나는 게 4번의 옆에는 이 수호신은 학자라고 했지만 성격은 약간 복싱 선수를 옆에서 단련시키고 승리시키는 코치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호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본질이래요. 잔기술, 거치장 이런 거 가장 싫어하고 기초적인 어떠한 기술, 기본기 그런 쪽을 많이 다지게끔 도와주고 4번에게 필요한 경험들을 계속 구해다 준대요. 이 4번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나이 대비 경험이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수호신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호신이 내 옆에 있다고 하니까 뭔가 괜히 든든하지 않나요?
이 수호신은 사범분들이 내면이 똘똘 뭉친 기본기가 확실한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이번 생에서 사범분들이 쌓아야 되는 경험과 만들어야 되는 나이테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범분들한테는 좀 스파르타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수호신이야 너무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몸에 좋은 양 쓰다고 믿는 그런 수호신인 것 같기 때문에 진짜로 사범분들을 괴롭히려고 뭐 고난을 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고, 사범분들이 겪는 고난 중에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큰 고난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고난을 수호신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악한 고난이 올 때는 이 수호신이 사범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좀 지탱을 해주시기도 한대요. 나무가 태풍에 꺾이지 않게끔 옆에서 지탱해주고 나무의 심지를 조금 굳게 만들어주는, 고든 막대기로 사번을 고정해서 태풍에 사번이 휩쓸리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서도 사번임을 잊지 않게끔 본질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번분들의 수호신이 금기를 무릅쓰고 보낸 긴급 편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수호신이 보낸 편지를 읽는 말투로 리딩을 할 거니까 약간 반말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번아 안녕. 안녕. 내가 너의 수호신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널 너무 강하게 모질게 키웠나 싶기도 해. 너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어. 그럴 때마다 날 원망도 많이 했을 거야. 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해주고 싶어. 너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사람마다 타고난 크기가 있어. 아무리 비료를 많이 먹고 햇빛을 많이 받고 물을 많이 먹어도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 크기만큼 자라고 수박은 수박 크기만큼 자라. 사람마다 타고난 크기가 있고 넌 그 크기가 아주 큰 사람이야. 그릇이 비어있을 때는 채우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은 금방 그릇 채우고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 나만 인생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야.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이 벌어지지? 원망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왜냐면은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난 널 믿는다. 너 결국엔 행복해질 거라는 거. 그리고 너는 개인의 행복을 거머쥐는 거에서 멈출 그릇은 아니야. 여기 이 컵 6번 카드처럼 너가 얻고 느낀 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너의 행복을 더 큰 형태로 퍼뜨릴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아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너에게 거는 기대가 솔직히 좀 크기도 하다. 지금부터 내가 왜 금기를 깨면서까지 너에게 편지를 전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게. 여기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긴급 메시지는 소드 9번이야. 너 요즘 겁이 많아졌지?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고민도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여기 자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울고 있는 여자처럼 말이야. 옆에는 소드가 9개나 걸려있지. 이 소드는 네가 살면서 이뤄놓은 결과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너를 압박하는 어떤 걱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너는 아이러니하게도 네가 이뤄놓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을 수 있어. 내가 해놓은 것들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들이, 해왔던 것들이 사실 잘못된 거였다면? 이런 걱정도 했을 수 있고, 앞길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평생 백수로 살면 어떡하지?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일들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네 손에 달린 일들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어. 나의 커리어, 나의 가정, 나의 아이, 나의 부모님.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말이다. 네가 고민하는 거의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점이야. 물론 사람은 상상하고 예측하고 기획하는 존재야. 하지만 그 상상이 망상이 되어버리면 정신세계가 현실세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해. 여기 이 카드의 여자처럼 악몽을 꿔서 잠을 설치게 되면 다음날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겠지. 하루 종일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일을 하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일어난 실수로 또다시 나를 자책하다 잠을 설치게 되면 악순환이잖아. 명심하렴. 여기 걸려있는 칼들은 너를 겨누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살면서 일권의 훈장에 가깝고 너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칼을 너가 스스로에게 겨누지 않는 한 이 칼은 절대 먼저 너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잊지 마. 너 언제쯤 삶이 편안해질까 궁금하지? 언제쯤 나한테 대운이 찾아올까? 돈 걱정 좀 그만하고 싶다. 좋은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언젠가 대운은 온다고 하지만 대체 언제쯤 오는지 신호를 알게 되면 훨씬 힘들게 줄어들게 되지 않니? 그래서 너에게 대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 하나를 알려주마. 여기 보면 소드 시종 카드가 떴지.
네가 새로 도전하고 싶은 일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새로 시작하는 일도 많아질 거야. 네가 낡은 거를 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오는 기분 좋은 떨림. 눈앞이 뭔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열정이 솟고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이 잦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야망은 더욱들 끓고 한계치가 높아지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바로 너에게 대운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어. 이 소드 시종은 능력이 있는 아이거든. 이 아이에게 부족한 건 경험뿐이야. 그래서 판단이 어렵다라도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해내고 있는 건지 불안해하지 마. 항상 옆엔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겠지? 미래에 너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살짝 귀띔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불안한 네 마음이 좀 안정이 될까? 말해줄게. 넌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야. 이게 완드 6번 카드. 독수리의 커다란 등을 타고 하늘 높은 곳을 비행하면서 바람을 만끽하는 카드야. 나의 승리 소식을 만천하에 알리는 카드지. 잘 안 보이겠지만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비행을 지켜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는 사람부터, 와, 쟤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지? 궁금해하는 사람. 와, 4번이랑 친해져야겠다. 다음엔 나도 한번 태워달라고 해야지. 다짐하는 사람. 그리고 뭐 얼마나 잘났길래 쟤가 왜 잘났는지 왜 잘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흥칫뿡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널 보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다. 지금 이 카드에서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즉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지. 미래에 넌 너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야. 네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큰 결실을 맺게 될 거야. 너는 한동안 승리자의 기분에 젖어서 살게 될 거야. 오랜만에 연락 끊겼던 친구들이랑 다시 만나서 너의 근황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주변에서 너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게 될 거야. 너가 어떻게 독수리의 등에 탔는지 궁금하거든. 어떻게 사람들의 앞에 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 너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반대로 너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돌을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길 거야. 네가 자기의 머리 위를 나는 게 마음에 안 들 거거든. 네가 너무 여유로워 보이거든. 하지만 명심해라. 그 사람들은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네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일상에, 기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너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태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리고 자만하지 마. 이 사람은 본인의 능력으로 하늘 위로 올라간 건 맞지만 나만의 능력으로만 올라간 건 아니야. 이 독수리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올라갈 수 없거든. 이 독수리는 즉 4번의 주변 사람들이야. 나를 아주 사소한 거라도 도와주고 서포트해준 주변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추락할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돼. 먼 미래를 말해줬으니까 이제 당장 너의 고생을 끝낼 수 있는 힌트 하나도 알려줄게. 여기 2장의 스톤 카드가 떴어. 이 스톤 카드는 현실적인 성과랑 금전, 경험을 뜻하지. 조만간 너의 손에 현실적인 성과가 쥐어질 거야. 그리고 조만간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새로운 시작과 만남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네가 이미 가진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예를 들면 너가 이미 가진 지식, 매력, 이미 내 옆에 있는 친구, 지인들, 가족들, 이전에 다녔던 회사. 예를 들어서 너가 뭔가 고민이 있다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근데 반응이 어떨지 고민되면은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얘기해 주는 거지. 만약 내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고 싶은데 첫 시작이 막막하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나 동료, 상사한테 연락을 먼저 해보는 거지. 이 카드는 인생 2회차를 맞이한 아이를 뜻하거든. 그래서 아이의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잘하는 거, 내 전문 분야, 내 지인들의 도움을 먼저 받으면 훨씬 수월해져.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만나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을 먼저 찾아봐. 기존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기존 친구들과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는 거야. 생각보다 넌 가진 게 꽤 많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결국 고민을 헤쳐나가서 행복해진 미래의 네 모습도 살짝 귀띔을 해주면은 여기 플라워 오브 스톤즈 카드가 떴잖니? 그동안에 너의 경험과 재산이 꽃을 피운 모습이야. 화려하고 모두한테나 개방된 들판이 아니야. 허락된 몇몇한테만 출입이 가능한 비밀 정원 같은 모습이다. 미래의 넌 무엇보다 행복한 모습이야. 감정적으로만 행복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유복해진 모습이 있어. 주변에는 너가 사랑하고 또 너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행복한 모습이 눈에 띄는구나.
내 사람, 내 집, 내 직업, 내 사무실 이런 애착의 개념이 강해진 모습이다. 주변 사람들도 4번이랑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고 있어. 무엇보다 4번은 투자 감각이 강해진 모습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굴려서 돈을 버는 모습이 있고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행동 반경이 넓어진 모습이 있어. 이 펜타클 퀸은 금전의 여왕을 뜻하기 때문에 미래에 넌 금전적인 자유를 얻어서 주변 사람들도 돕고 하고 싶은 일도 계속하는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체 없는 공포에 휩쓸려서 아까운 시간을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행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지금의 너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이것도 따로 메모해 놓으렴. 알았지? 우선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자리에 컵 카드가 떴어. 4번 컵 카드인데 지금 힘들다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 내가 달릴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지. 매 순간이 사실은 내게 필요해서 온 거야. 그렇게 내 안에 컵을 자꾸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카드처럼 때로는 비운 상태로 주변에 흘러가는 강물을 관조할 때도 가지면 좋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권태롭고 피곤하다면은 며칠 내내 쉬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당장에는 내가 손을 놓으면 바로 망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무 일 없을 수 있거든.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면 작은 일에 조바심 내지 않게 돼. 내 작은 움직임과 휴식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체득하면 좋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거든. 가끔은 멍 때리고 재밌는 책도 읽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오는 걸 추천해. 비워야 새로운 게 다시 채워지거든. 반대로 경고도 하나 해줄게. 지금 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 마음을 비우는 걸 추천하고 감정에 너무 파묻혀서 침잠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아. 잘못하면 상상이 망상으로 변해서 공포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 바로 이 소드 9번 카드처럼. 특히 이 시기에는 어두운 곳에 혼자 오래 있는 거 추천하지 않아. 혼자 있어도 밝은 곳에 있어.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복작복작하게 사람들이 있는 카페에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너무 고립되지 않는 게 중요해. 항상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너무 내 관심사 쪽에만 집중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 의도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 낯선 곳, 새로운 사람들도 자주 만나야 되는 때야. 너의 세계를 넓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반짝이는 카드가 나왔지? 너는 반짝이는 사람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 너는 너만 낼 수 있는 고유의 빛을 속에 품은 별 같은 사람이야. 그건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주는 내가 보증해. 너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단다. 스스로의 가능성에 한계를 짓지 마.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의 밝은 면을 먼저 봐라. 차마 밝은 면이 없는 정말 새까만 일이 생길 경우에는 너가 그 일의 심연에서 끌려 들어가지 않게끔 언젠가는 그 심연을 헤치고 나올 수 있게끔 끝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내 옆에는 항상 내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이 때로는 꽉 막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이 카드처럼 내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너가 이해하렴. 뒤돌아보면 맞는 말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거란다. 너의 가능성을 펼치고 살아가렴. 알았지?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네.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오버했어. 그럼 나 이제 가본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의 곁에 머물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줘. 알겠지? 그럼 나 간다. 멀리 안 나와도 돼. 여기까지 수호신의 편지를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요 수호신의 성격에 맞게 살짝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네요. 이번 리딩이 4번 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